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새로운 경제팀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이로 인한 소비의 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유보금 과세가 우리나라의 세법에 도입된 적도 있었고 현재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 분야의 아주 생소한 제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법에서 칭하는 정확한 우리가 용어로 풀자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과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비상장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일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전자는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소득세율로 말미암아 납세자가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에 그 페널티적인 성격의 조세라면 후자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도입하려고 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보이익 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AET 제도라고 하는데요. Accumulated Earning Tax라고 그러죠. 이것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며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그 미국의 IRS가 세무조사 시에 당기 이익 중에 일정 금액 25만 불입니다. 25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내 유보를 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그 제한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1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01년도에 폐지된 제도도 일정 요건의 비상장 법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 찬반 양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찬성 논리에 대한 첫 번째는 이 사내 유보금 과세는 앞에서 제기한 논리로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기준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사인데요. 금융기관은 제외했습니다. 우리 사내 유보금은 477조 원으로 2010년의 331조 원보다 43.9%가 상승한 반면에 같은 기간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율은 16.9%에서 5.5%로 감소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증가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 부분으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내 유보금을 과세해서 사내 유보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 경제팀에서 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로 사내 유보금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입법 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내 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가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2012년 말 기준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443조 4천억이지만 이 현금성 자산은 67조 5천억 수준으로서 15.2%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내 유보금은 그 성격상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정책상 이중과세라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만약 과세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였거나 현재 미국의 AET 제도와 같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든지 하는 그 과세 목적에 대한 정당성이 확실히 부여되는 경우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넷째로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하느냐 사내 유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하여 배당률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주주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내 유보가 많은 기업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고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법인이라서 만약 현재보다 고율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인 주주보다 외국인 주주의 혜택이 더 커서 국부의 유출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상장사 지분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주주가 32.9%, 기관 주주가 16.1%, 일반 법인이 24.1%, 개인이 23.6%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외국인 지분 비율이 개인 지분 비율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데요. 개인 주주 중에서도 결국 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층은 이 소액주주 그룹인데 이에 대한 부분이 미약해서 이 소비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의문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찬성하는 층에서는 이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고도의 개연성의 판단으로 투자할 시기와 그 투자의 대상이 적합할 때 투자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내 유보금 과세가 투자를 푸시한다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으로도 투자를 하는 것이 사내 유보금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는 것은 그러한 사내 유보금을 통해서 주식 배당이나 좁은 의미의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고 이 사내 유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비해서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기업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비상장 법인에 적용되던 우리나라의 사내 유보금 과세가 2001년도에 그 12월 달입니다. 폐지된 것도 이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IMF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찬반 논리를 하나씩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침체되어 있는 경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으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의 논리도 분명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내 유보금 과세를 하는 방법보다는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는 현 경제팀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대되는 논리에 귀를 기울여서 도입 시에 그 문제점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기업들은 현 경제팀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에 자진해서 응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